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우리 제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뭐 사적인 질문도 있고, 그죠? 예,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내용도 있고. 이제 오늘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뭐 제가 열심히 강의만 했는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그래, 질문 있으면 뭐 편안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에 남는 고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억에 남는 고객 딱 두 분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데도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딱 두 분이 있는데 제가 30년 넘게 평생 30년 넘게 한 1, 20만 명 이상을 시술을 했을걸요 사실. 예. 그래서 저 위에 선배님들은 뭐 연세가 있고 하니까 다 은퇴를 했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실전 시술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예. 그 기억에 남는 그 시술은 고객은 사실 부산에 강의를 갔는데요. 부산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한 20분 정도 모였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강의하는 시스템이 이랬어요. 제가 하루 공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가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10회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사실. 그걸 꾸준히 이제 해왔는데, 그날도 이제 공개 강의를 진행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질문이 있다고. 뭐냐 하니까, 나는 사실은 이 꼬리뼈가 안 좋아가지고 뭐 한 10년 동안 병원 다니도 안 되고 약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꼬리뼈가 안 좋아가 10분 이상 서 있지를 못한대요. 10분 이상. 그래서 이 꼬리뼈 관리를 먼저 한번 해주고 강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강의를 주선한 원장님이 서울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온 데서 제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분들은 배울 뿐인데 이분은 치료하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그랬죠. 야, 꼬리뼈 시술을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다고 그랬죠. 자기들은 이제 배우고 싶고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널 치료가 있고 익스터널 치료가 있거든요. 그 인터널은 팬티를 이만큼 내리고 해요. 왜냐, 항문으로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널 치료로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원장님도 또 배우겠다고 막 촬영을 하는 거야. 그 이분이 촬영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내가 이제 이 옷을 내리고 엉덩이가 보이니까 인터넷은 안 띄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장님 오케이 그랬는데, 그래 이분이 남자분인데 과감한 옷을 벗더라고요. 그 수강생 중에는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셨거든요. 보통 결단이 아니죠. 그만큼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꼬리뼈 시술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계속 진행했어요. 이제 공개 강의를 뭐 하면 한두 시간 하니까. 그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니까, 내가 10분 이상 서 있기 힘들었는데 지금 20분 넘게 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꼬리뼈 관리의 효과를 바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실 이걸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이제 꼬리뼈가 좋아졌으니까 자기는 있을 필요가 없다,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세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이 강의 마치면은 KTX를 타고 서울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고 다음 주부터 정규 강의를 하러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KTX 타다 보면 부산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된다고. 그 강의 장소가 광안리였어요. 광안리. 그 가야 된다니까 이분이. 그럼 마치고 제가 부산역까지 픽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뭐 감사하죠. 그리고 강의를 진행했어요. 그 강의 다 끝나고 이제 나는 서울 올라와야 되니까, 그 이제 픽업해서 부산역까지 가면서 저를 태워가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술 한잔 하고 내일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스케줄이 뭐 제가 딱히 딱 빡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술은 됐고 뭐 식사라도 하고 서울 한번 가십시오 하니까, 그게 아니다, 꼭 모시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갔죠. 가니까 뭐 술 한잔 대접받고, 또 이제 호텔에 방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리고 호텔에 자고, 그렇게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에피소드가 많은데 뭐 그 정도로 간략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분이 기억에 남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어떤 분이 기억에 남냐면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죠. 모 기업체에서 건강 강좌를 해달라 해서 건강 강좌를 제가 했어요. 하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애프터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 척추 안 좋은 사람을 모아놓을 테니까 한번 관리를 해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스케줄 잡아 하겠노라고 스케줄 잡아 그날 갔어요. 가니까 이제 아침 9시에 딱 갔는데 75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관리를 받으실 분이래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했는데 앞에부터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3분의 1 이후부터 3분의 2까지는 시간을 정해줬어요. 점심시간 이후에 와라. 또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 마지막 3분의 1은 저녁 식사하고 와라. 이렇게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 다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타임, 스케줄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3분의 1은 오전에 하고 중간에 3분의 1은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3분의 1은 저녁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제가 가장 관리를 많이 한 인원이고요. 여러분들 관리를 해보시 아시잖아요. 하루에 75분을 관리한 분이 아마도 없을걸요. 제가 장난컨대 전설적인 관리 기록일 겁니다. 그때는 젊었을 때고, 그죠? 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점심 딱 먹고 이제 회사 임원들하고 같이 먹고 와가 하고 저녁 딱 먹고 와가 하고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했어요. 물론 이제 근육 안 좋은데 간단하게 풀고 교정 탁탁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그 회사 직원 75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대충 기억합니다. 네, 그러한 정말 많은 인원을 제가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으로 하지 않고 기술로 하니까 그게 가능했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했지만은 좀 대단한 기록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물으니까 기억에 탁 나는 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다음 뭐 질문 있으면 또 말씀하십시오. 기억에 남는 교육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교육생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평생 잊지를 못하는데 대전에서 그 당시에 제가 그 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할 당시입니다. TV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사지 교정에 대해서 출연할 당시인데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사지 교정으로 출연할 당시 사진이 이제 이 사진이죠. 이 사진 이때입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입니다. 이 사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에 대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전화했냐니까 강의를 듣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대전을 내려가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바로 마사지 샵을 차릴 분들이고 개업을 곧 할 분이라 그래서 교수님이 제대로 강의를 해달라. 그럼 바로 개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회 강의로 들어간 거예요. 수강료를 이제 그 당시에 200만 원씩 받았거든요. 다 받고 강의를 했는데 한 10분이 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뭐 시간이 뭐 10몇 년 전이니까 한 10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200만 원씩 받고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강의가 10회 딱 끝나고 났는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서울에 왔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 협회에서 주는 자기 정도 다 주고 그러면 개업해서 이제 시술을 하면 되는데 이분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했냐?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해달라. 강의는 너무 좋은데 아직 소화가 안 된다. 그 다시 한 번 더 들으려면 또 수강료를 내셔야 되는데 하니까 수강료 또 내겠대요. 그래서 10분이 똑같이 다시 한 번 강의를 제가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실력은 좀 더 훨씬 나아지죠. 반복을 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수준 높은 강의를 하면은 기초적인 강의는 이해가지만 중급이나 고급은 이해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그죠? 그래서 이제 2번 강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강의를 주선한 원장님이 아마도 대전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예, 대전에서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전에서 뭐 누가 샵 오픈한다 하면 그분이 컨설팅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예. 제가 뭐 사실은 뭐 물리치료사, 뭐 한의사, 통증 클리닉 의사분, 뭐 일반 헬스클럽 뭐 원장님들, 그 다음에 뭐 피부샵 원장님들, 스포츠 마사지 샵 원장님들, 뭐 대체의학 원장님들 뭐 많이 가르쳤습니다. 솔직히 엄청 가르쳤어요. 우리 사무실에 사진들이 다 있어요. 거짓말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은 그 대전에 그 팀들, 그 원장님이 기억이 남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 분야에 가르치는 분도 그렇게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기억이 남는다 말씀드립니다. 또 뭐 질문 좀 질문하시죠. 하루에 최대 시술 인원은 몇 명이 되나요? 하루에 최대 시술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하게 이제 기억이 남는 게 75분 정도 시술한 게 기억이 남고요. 그다음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최대 인원을 이제 관리한다 했을 때에 저는 한 20명 정도에서 25명을 잡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무리 없이 다 소화를 했고 기술로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 저 손 보십시오. 원장님들이 그래요. 여자 손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평생 했느냐 이런 말도 하거든요. 여자 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로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 90, 100세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왜냐? 기술로 하니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은 충분히 뭐 지금도 할 수 있다. 지금도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뭐가 궁금합니까?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왜 안 하시나요?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왜 안 하냐? 저는 사실은요, 젊었을 때 우리가 한참 강의를 열심히 할 때 네이버 다음이 생겼어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은, 강의 열심히 한참 지방 강의 부산, 광주, 대구,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전, 강원도, 강원도는 강원대학, 부산은 동의대학, 뭐 동아대학, 대전은 한밭대학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떻다? 이 학문을 공부하는 그 그룹들 많아요, 여러분들. 예, 많아요. 그래서 대전에도 뭐 의사분들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뭐 경우가 많아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다양한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또 제가 사실은 인기가 좀 있었어요. 인기가 좀 있고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네이버나 다음에 처음 나올 때 운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왜냐?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바쁘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선점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뭐 우리처럼 강의는 열심히 안 하고 해도 인터넷 기술, 컴퓨터 다루는 기술을 아는 젊은이들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스포츠 마사지나 척추근육의 사이트 만들어 막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다 인터넷에서는 그 사람들이 강자가 된 거죠.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죠? 예.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그래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고 우연히 제가 이제 외부에 공개 강의 하는 거를 우리 제자가 찍어가지고 유튜브를 올려놨어요. 그거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우리 제자가 올렸는데 의외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바빠서 못 했고요. 제가 무척 바빠요. 지금도 솔직히 젊은 사람보다 한 2배 정도 일을 할 거예요. 지금도. 예, 그래서 바빠서 못 했는데 유튜브는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유튜브를 좀 도와주는 우리 제자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요즘 유튜브를 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를 안 올려도 너무 바쁘니까, 네이버 다음을 안 사이트 운영을 안 해도 너무 바쁘니까 사실은 못 한 거예요. 네. 뭐 한가 하면은 그쪽도 신경 써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이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리고 하니까 이제 미국, 프랑스 같은 데서도 와서 배우고 하고 그래요. 뭘 보고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는 이제 글로벌이니까, 세계적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즘은 저 영상을 조금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요즘은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엉터리 정보를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운동만 하면은 뭐 이 척추가 교정이 되고 자세가 교정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656개의 근육이 있고요, 206개의 뼈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간단한 운동한다고 해서 금방 좋아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뭐 운동 이거 하나면 된다, 그럼 들어가 보세요. 자세만 똑바로 해도 디스크가 교정된다, 이런 엉뚱한 영상을 올리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의사가 그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척추의 구조, 해부학을 제대로 모르고 척추가 어떻게 아프게 되고 척추의 치료를 하려면 어떤 근육을 보고 어떤 교정을 해야 되는지 논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정보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뭐 또 보면 썸네일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아놨어. 뭐 이거 하나면 암이 치료된다. 그러면 암 환자가 없겠네요. 아니잖아요. 인체라는 거는요, 절대로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656개의 근육이 굳으면 근육이 굳으면 풀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원인도 찾아야 돼요. 뼈가 변이가 오면 그 뼈의 원인을 또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틀어진 뼈를 교정해야 되는 건 또 맞고요. 그럼 그걸 지탱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절대로 간단한 거 아닙니다. 어떤 운동 하나면 무슨 통증이 해결된다, 그거는 한마디로 약장사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나와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병이 좋아집니다. 일부 조금 도움될 뿐이지 무슨 병이 좋아져요. 병이 좋아지려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식습관 전체가 개선돼야 되고, 병이 좋아지려면 그 사람이 어떻다?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어야 되고. 왜냐? 모든 게 바뀌어야 더 좋아지잖아요. 똑같이 유지하면 똑같이 아프겠죠. 운동도 해야 되고요. 굳어있는 근육도 풀어야 되고요. 교정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그 맞물려 가야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듯이 건강이란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엉터리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너무 부풀려서 과장된 썸네일 달아가지고 제목 자극적으로 해가 조회수 높이려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심스러운 영상이 많아요. 내가 봐도 뭘 제대로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한심스러운 영상이 많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다년간 경험을 했잖아요. 이 분야의 책도 8권을 썼고 30년 이상 강의하고 시술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저 말이 맞는 겁니다. 저 말이 맞는 겁니다. 오래 제가 근무를 하고 지금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그 활동 왜 하지 않았냐? 사실은 뭐 한마디로 바빠서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거 안 해도 내가 바쁘니까. 그거까지 하면 내가 일정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못했는데 사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를 조금 신경 써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추 변이가 온다는데 어느 위치에서 변이가 오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변이가 온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교통사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정면에서 박치면은 충돌이라 그러고, 그럼 목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서 목이 망가져요. 추돌 뒤에서 받으면 어때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오면서 목의 시스템이 망가져요. 척추의 변이가 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측면에서 차가 부딪히면 어때요? 목이 옆으로 갔다 반대로 갔다 이러고, 그러면 어때요? 목에
변이는 운명적으로 수명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 나서 당장 교통사고 후유증이 오고 아픈 경우도 있고요. 일주일 후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5년 후에 오는 경우도 있고 10년 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요. 그러니까 후유증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목에 이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추는 갈비뼈가 받치고 있고 요추는 그래도 의자가 받치고 있잖아요. 목은 떠 있잖아요. 볼링 공처럼 무거운 두뇌가 이 약한 목이 받치고 있는데 앞에서 치거나 뒤에서 치거나 옆에서 치면 이게 어떻게 무리가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휘프레시 증후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러면 어떻다? 교통사고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휘프레시 증후군이 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이 앞으로 치우친 목이 되거나 일자 목이 되거나 꺾어진 목이 되거나 옆으로 휜 목이 되거나 다양한 증상이 오는 것을 휘프레시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럼 휘프레시 증후군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추 3번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 다양한 증상이 온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두통이 있고 팔이 저리고 뭐 팔마비가 오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근육을 풀고 교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통사고 증후군 때문에 질문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추 3번을 기준해서 그러한 다양한 병들이 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궁금해하는 또 우리 수강생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했고 다음에는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규수 TV의 강규수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신다면은 참 건강을 지키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